교재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처음부터 하고자 했던 가치관과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관리 시스템에 묻어있는 저의 생각들, 이것들이 모두 저의 커리큘럼 모든 학년, 모든 레벨에 녹아들어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다음은요, 레벨별, 학년별 커리큘럼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규 수업 레벨에 따른 중요한 포인트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EMC 학년별 레벨은 총 3개 레벨로 보시면 되고요. 특목대비반 같은 경우는 중학교 2, 3학년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2, 3학년부터는 4개 레벨로 나눠지게 되겠죠. 우선 기본반 보실게요. 일단 문법의 이론. 학생들 중에서 투부정사의 용법이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건 안다. 그런데 명사랑 형용사,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형태를 변형한 건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반 친구들은 이론 정리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한 상태로 문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기본반 친구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즐거운 학습 분위기. 저희 선생님들이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EMC의 E가 MBTI E냐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밝은 분위기로 이끌 수 있도록 기본반은 집중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브릿지반 같은 경우는 브릿지반 친구들인데 만약에 중학교 1, 2학년이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 브릿지반 친구들은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했는데 머리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뭐다? 보통 의지가 많이 부족하고 방법을 모르는데 먼저 말하기는 싫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짚을 때까지는 본인이 뭔가를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브릿지반에서 1년 정도 꼼꼼히 공부하고 내신 점수를 3, 40점씩 향상하고 있고요. 단어를 20개 외우기도 힘들었던 학생이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거쳐서 점수가 거의 40점이나 향상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점수 향상을 100% 3, 40점씩 한다 이라기보다는 브릿지 친구들은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아이를 얼마나 세심하게 보고 끝까지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반복 훈련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레벨입니다. 그리고 감으로 푸는 습관 개선,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10점씩은 충분히 올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심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심화반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응용, 그리고 변형된 문장을 분석해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들. 자, 그리고요, 심화 문제라고 하면 오늘 배웠던 문법이 2, 3가지면 그 문법이 다 섞여있는 개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장은 맞고 이 문장은 틀리고 구분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친구들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고등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법 응용과 암기력이 되는 친구들은 절대 모의고사 객관식 문제만 계속 그냥 푸시면 안 돼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 내가 문법을 품사 변형하고 고등학교 내신 스타일로 나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독해 추론 능력을 일단 강화해야 되고요. 특목반 실력, 즉 서술형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단어를 품사별로 암기를 하면서 서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심화반에 이어서 이제 특목 대비로 넘어가게 되면 요 해당 문제보다는 한 단계 더 지문이 어려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외고에 들어가게 되면 시험 범위 자체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지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의 모의고사들이 시험 범위로 포함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게끔 해당 심화반에서 배웠던 것들을 지문 수준을 올려서 품사별 어휘 암기하고 모의고사 1등급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2학년에 맞춰서 대비하는 반입니다. 이렇게 레벨이 나눠져 있는 거 이해하셨으면 우리 아이가 그럼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요, 영어에 자신 없는 기본반. 제가 정확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고요. EBS 사이트 들어가시면 전년도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정도 난이도를 풀렸을 때 70점이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기본반으로 가야 되고 70점 정도의 친구들도 감으로 풀거나 아니면 정확한 단어 해석이 불가능하다면 기본반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기본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천일문 인문과 천일문 그래머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오늘 배운 문법을 정확히 구문 독해 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짰어요.
자, 그리고 리딩바이트 보이시나요? 리딩바이트 교재는 독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긴 한데 해당 지문에서 중요 문장들을 오른쪽에서 구문 독해를 다 써볼 수 있도록 하는 교재입니다. 네, 그래서 지문을 그냥 주제 찾기 하나만 고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제를 직접 요약문으로 단어 빈칸도 써볼 수 있고 내용 일치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감으로 풀었는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해당 교재를 통해서 저희는 구문 분석을 세세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형독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지문들에 대해서 문제 유형에 따른 공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반 친구들도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당연히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문제를 유형별로 보게 됩니다. 네, 이 교재 또한 뒷부분에 부록책에 보시면 내신 서술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변형돼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반 친구들도 내년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지문을 바라볼 수 있는 문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상위권에서 중위권. 쉽게 말하면 내신 점수는 80점대 이상이 나오긴 한데 고1 모의고사를 보면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첫 번째는 이제 천일문 기본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구문 독해 책이 이번 겨울 특강 때는 다 들어가게 되고요. 자, 특강 때마다 저희가 천일문을 개설하는 이유는 내가 배운 문법을 정확히 문장 속에서 분석할 수 있고 해당 문법을 배웠으면 해석할 수 있게끔까지 연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유형의 지문으로 넘어가서 지문을 단순히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오른쪽에 끊어읽기까지 해가면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 해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이 지나가게 되면 해커스 리딩 스마트라고 해서 독해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대한 스키밍, 요약문 찾기, 그리고 품사별로 단어를 넣기. 그리고 해당 문제가 끝나게 되면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어법그 서술형을 통해서 직접적인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저희 EMC로 보면 이 브릿지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브릿지 학생들도 중학교 1, 2, 3학년에 나눠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커리큘럼 구성되어 있으니까 해당 커리큘럼은 블로그 확인하셔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최상위권, 상위권 학습인데요. 저희 학원 레벨로 보자면 심화반과 특목 대비반이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이 리딩이 있어요. 고등학교의 리딩을 다룬 책이고요. 자체 교재로 제가 실제 기출되었던 고등학교 분당 지역 또는 대치 지역 문제들을 모아서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서술형, 어법 이 문제들을 다 모아서 3, 4개년은 공부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다양한 커리큘럼을 접해봤지만 실제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체 교재를 가지고 있는 학원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특목 대비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일반고 진학하는 중3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좋다고 하는 교재가 이 하이 리딩 교재예요. 자, 그러면 하이리딩 교재에서는 기출을 직접 다뤄본다면 그 외에 천일문, 그래머 3 저거는 이제 중학교 1, 2학년 심화 버전인 친구들이 중3 문법을 접해볼 수 있는 문제풀이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딩 엑스퍼트 교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글이 긴 글이에요. 저희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고등 지문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심화반 친구들은 더 어렵고 복잡하고 주제가 까다로운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특목 대비반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하반부에 가게 되면 화이트 라벨 아시죠? 배운 문법들을 지문 속에서 찾아낼 수 있고 서술형까지 그리고 영작 배열에 품사 연습까지 할 수 있는 문장 완성 서술형 교재입니다. 네, 이렇게 교재를 정확하게 설명을 길게 드린 이유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처음부터 하고자 했던 그 가치관과 그리고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관리 시스템에 묻어있는 저의 생각들 이것들이 모두 저의 커리큘럼 모든 학년 모든 레벨에 녹아들어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내신 대비 4주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는 일단 가장 많은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만족해 주시는 EMC 과정이고요. 물론 쓸 줄 알고 구문 분석할 줄 알고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브릿지반 친구들은 내신 점수가 나오는 게 가장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목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내신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야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내신 대비는 총 4주로 구성한 프로그램이고요. 첫 번째, 본문 수업과 문법 수업을 하게 되고 한 시험 대비 기간에 2개 단원이 들어갑니다. 네, 2개 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문 1과와 2과를
2주차까지 진행을 하고요. 3번 포인트부터 달라지겠죠?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을 해석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써서 자체 자료로 나가게 됩니다. 브릿지반 이상의 친구들은 해당 지문을 외워서 한글을 보고 직접 영작해 볼 수 있게 암기 시험을 보고요. 학교별 프린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는 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 문법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파이널 문제 변형 기간 때 선생님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중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분당 지역에 있었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분당 학교 시험지를 굉장히 분석을 오랫동안 했어요.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학교별 기출 분석 자료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해당 자료들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는 이제 문법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나눠주는 영영풀이 그리고 외부 지문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나 특히 순회중 같은 경우에 요약문, 빈칸 추론 이런 고등학교 스타일로 변형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보고 가고요. 특히 시험 전날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재서 실제 시험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실수하는지를 다 1대1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내신 A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수업은 기본이고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모르는 부분을 끊임없이 반복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똑같이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단어에 약해요. 또 어떤 친구는 암기를 못해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또 어떤 친구는 문법이 약하기 때문에 개수 문제만 엄청 풀려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EMC 영어학원에서는 1대1로 부족한 부분을 당연히 파악해서 그 학생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깊이 있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재원생의 97%가 성적 향상을 경험을 했고요. 워낙에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학습에 좀 권태로워진다 할 때도 학부모님들께서 오히려 죄송해하시고 또 고맙다고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실력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학생의 점수라고 생각하고 그 점수가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관리해주는 학원 EMC 영어학원에서 조만간 뵙기를 기대하면서 설명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